네, 어제 저녁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검찰 인사를 두고 참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전 2부에서 자유한국당 주호영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분 스튜디오로 직접 모시고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상하셨습니까? 이 정도의 포기이 될 거라고? 글쎄요, 뭐 그 검찰 인사는 이번에 상당히 그 정기 인사고 네. 신임 법무장관 하에서 일정 정도 이 정도 규모는 뭐 예상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그래요? 입장에서. 지금 그 말씀의 행간에는 당연지사다라는 판단이 깔린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당연지사가 아니라 이 검찰 인사의 면면을 보면 제대로 된 인사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아, 그래요? 어떤 예. 점에서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무슨 사단 이걸 너무 당연시해 쓰고 있어요. 예, 윤석열 사단. 예. 이 권력기관 아니겠습니까? 검찰만 해도 과거 이런 폐해가 권력기관 실제로 물리력을 가진 기관에 이런 사단이 만들어지면 네. 큰 폐해가 있었죠. 대표적인 게 전두환 사단에서 하나회 아니었습니까? 네. 예, 이런 사조직과 같은 인사,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이 계보성 사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해요. 특히 권력기관의 입장에서는요. 예. 그래서 저는 기자들이 당연하게 윤석열 사단, 윤석열 사단의 해체 이게 문제의식 없이 기사 보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어허. 예. 그것 자체가 문제였던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까지 인사를 보면 과거 한 90년대 또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2000년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 그다음에 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다시 부활했던 게 뭐냐면 공안 검사들이에요. 네. 과거에는 지금 공공수사부인데 그러니까 양대 축이 공안과 특수부 이 두 집단이 검찰이 요직을 나눠먹게 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의 전체 10%도 안 돼요. 나머지 대부분은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해가지고 90% 이상의 일반 검사들은 이런 거에 관심도 없고 그냥 자기 일을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인사의 특징은 그런 이 공안과 특수 중심의 인사의 틀을 깼다. 그러니까 이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과를 보고 했다. 네. 앞으로 저는 성과 보고 해야 됩니다. 기소해서 단순히 기소만 보는 게 아니라 네. 기소 이후에 공소유지나 또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냥 기소만 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근데 성과를 이야기하기는 아직 지금 이 체제가 들어선 지 반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럼 제가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윤석열 사단이라는 표현 자체부터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하는 의견들이 많을 것 같긴 한데, 네. 자, 그런데 6개월 전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인사에 대해서 오케이 한 건 결국은 현 정부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하여간 저도 그것 자체가 좀 당시에 매우 부적절했다고 좀 봅니다. 그래요? 6개월 전 인사 자체가 부적절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이 힘을 모아주기 위해서 인사를 했다 이렇게 보이는 건데 당시도 이제 박상기 법무장관 체제 하에서인데 네네네. 저는 그런 식의 인사를 하는 것 자체를 용인하는 것은 안 된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어떤 검찰 이거에 설정이 그러면 줄서기가 되잖아요. 네. 제가 그런 기관이 많아요. 누구하고 인연을 맺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자기의 보직이나 네. 승진이 좌지우지 된다면 네. 그야말로 모든 정부기관에서 공무원들이 잘 나갈 것 같은 사람한테 줄서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인사는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반복돼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인사가 잘 됐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바로 잡은 거다. 그런 네. 취지의 말씀을 그리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인사에 대한 폐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 최근에 저는 늘 얘기했지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당연히 해야 되죠. 잘못이 있으면 수사하는 게 검찰이니까요. 네네. 그러나 여러 차례 지적은 인권 수사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피의 사실 공표라든지 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태라든지 이미 공소권 남용 이런 지적까지 포함하시는 말씀입니까? 특히 대표적인 게 지난 청문회 당일날 조국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는데 그 기소 내용이 엉터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정심 교수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급하게 인사청문회 당일날 엉터리 기소를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안 져요. 사실 그거는 굉장히 해당 검사는 인사조치해야 될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당시 수사팀이 반성해야 될 문제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도대체 검찰이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번 윤석열 검사 체제 검찰총장 체제에서도 사실은 검찰은 공수처 설치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는 국회의 몫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끝까지 다양한 형태로 사적 인연까지 동원해가면서 일종의 그건 로비로 볼 수 있고 나쁘게 보기에는 그 어떤 국회에 대한 압박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입법 방해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압박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특정 그 내용에 따라서. 더군다나 보직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그 사적 인연을 갖고 네. 뭐 사법연수원 동기라든지 뭐 대학교 동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보내서 그 설득을 한다는 거 이건 전형적으로 완전히 부적절한 행위인데 법무부를 통해서 의견을 냈었어야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 이미 검찰이 법무부가 자기들의 지휘감독 기관이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행태라고 봐요. 이번에 인사 과정에서도 그 검찰이 보인 행태는 전형적으로 뭐 심하게 얘기하면 하극상이고. 잠깐만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조금 전에 이제 인터뷰했던 주호영 의원은 오히려 이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법률 조항을 이야기하면서 절차도 잘못됐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의원님은 오히려 하극상의 면모로 보였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검찰법 갖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검찰청법 제 34조 1항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칙이고요.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여러 차례 의견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의견을 안 줬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얘기하자. 안 들어왔어요. 오전부터 기다렸고 오후 내내 시간을 다 비우고 기다렸는데 검찰총장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제3의 장소에서 만나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안을 검찰로 보내라. 이건 안 맞는 거죠. 오히려 상전 행세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청장이 자기의 의견, 인사 원칙의 몇 가지 기준을 얘기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일선 검사의 지금까지 특수부나 공안부 중심이었다면 형사부를 배려해 달라든지 큰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의견을요. 특정 인물을 이 사람을 승진시켜 달라 빼달라 이런 게 아니라 의견이라고는 그 범위였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의견을 내서 특정인 A라는 사람을 갖고 이 사람을 승진시켜야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그 장관과 검찰총장이 얘기할 때 그런 내용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주 특수하게 예외적으로 현재 이 수사가 매우 중요하니 이 수사와 관련돼서 이 사람이 일정 기간 이미 보직은 끝났지만 이 수사의 상황을 보니 몇 개월간이라도 이 자리를 유지시켜 주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은 아주 예외적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요. 왜 그래야 되는지 사유를. 그래 놓고 그 의견을 들은 법무부 장관이 판단해서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의견을 듣는다는 거지 검찰총장의 의견대로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청권은 법무부 장관한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경우에는 검찰총장 의견을 많이 들은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검찰총장 의견이 다 묵살된 경우도 있어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마치 이게 아주 예외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동의할 수 없고 특히나 이번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행태는 거꾸로 얘기하면 검찰 인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 임명 제청권을 존중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제 보도에 따르면 어제 오후에 이제 그 발표가 나오기 직전에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에 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 재가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인사권자는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어제 단행된 인사에 녹아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제 법무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인사의 특징을 자체에서 하나는 인권, 민생, 법치 이 얘기를 했고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인사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만 다만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 묵묵하게 자기 업무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안이나 특수부 중심이 아니라 공판부나 형사부에서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된 사안을 했던 사람들. 지금까지 검찰에 보면은 대규모 공안 사건, 간첩 사건이라든지 또는 공안 사건이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과거에 무슨 정당 해산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을 기획해서 다뤘던 사람들이나
그 아니면 그 특수부라고 그래서 네. 그 기획수사 중심이죠. 이런 쪽에서 대형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거꾸로 가장 국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일반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뤄지는 예. 그런 부분에 노력했던 헌신했던 90%에 해당하는 검사들에 대한 평가가 박했다고 좀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 인사 발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언론 분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갔던 이상용 검찰국장, 네. 검찰국장에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을 했고요. 또 검찰국장이 이제 동부지검장에 가지 않았습니까? 네. 이 결국은 핵심은 이 두 사람인데 두 사람의 면면이 과거 청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결국은 그러면서 이제 그런 표현 안 썼지만 결국은 또 코드 인사 아니냐 이런 취지로 보도를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말도 안 되게 그 뭐 추미애 뭐 그 사람들 심었다 이런 얘기인데 추미애 사람 박상기의 사람까지 나오던데. 딱 한 명 뭐 그 요번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함께했던 분 한 명 갖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네. 조남관 그 요번에 검찰국장 이게 요직이 맞는데요. 네. 지금 현재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이었어요. 네. 동부지검 아시다시피 그 울산 관련 감찰무마 예. 그 저 민정수석실에 그 관련 수사 지금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재수 네네. 전 부시장권 관련돼서 네네. 그 저는 그 이분이 전혀 뭐 청와대 의견을 듣거나 좌지우지 될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도리어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분에 대한 모독이라고 인격 모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거꾸로 이분은 그 지금 동부지검이 누구보다도 더 혹독하게 그 정권에 대한 수사 해왔던 데 아니겠습니까? 그게 환경부 블랙리스트도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그렇습니다. 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 이게 수사방해 성격 아니에요 이렇게 규정을 하던데요. 그건 정말 그 뭐 경강부회적 해석인데요. 예. 수사방해 그 검찰 인사를 갖고 수사방해를 한다. 그러면 일선 검사들에 대한 저는 그분들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검찰은 증거와 자료를 갖고 수사를 하는 거지 네. 누구의 지시를 받거나 눈치 보고 수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쭤볼 게 많은데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그 검찰 인사는 좀 마무리를 하고요. 그 정세균 총리 후보자 이제 그 임명 동의 절차 표결 문제가 남아 있는데 네.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청문회에서 말끔하게 해소가 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증위원회를 꾸려서 이걸 검증부터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그 검증위원회는 그 당초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검증위원회가 구성될 만한 어떤 중요한 핵심 사안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요. 그 일부 지금 동탄과 관련돼서 자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그 청문회 과정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의혹만 제기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까지 했고 감사원 감사에도 정세균 후보자에 대한 내용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고요. 네. 뭐 관련해서 그 정세균 후보자 늘 얘기하시지만 만약에 자기가 정치 그 거의 그 30년 가까이 정치를 하셨는데 조금의 의혹이 있었다면 그 검찰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라는 얘기까지 하실 정도예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검증의 구성 자체가 필요가 없다라는 저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정도의 의혹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되지 않았고 네. 뭐 예를 들면 일부 재산 증식과 관련된 뭐 소득이 불분명하다 대부분 소명이 됐어요. 뭐 연금 소득이나 또 그 뭐 다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저 결혼식까지 축의금 네. 뭐 등등으로 해서 그 이상의 충분히 소득이 있었다는 걸 입증을 했고 네. 동탄과 관련돼서는 그 전혀 그 근거 있는 어떤 그 뚜렷한 근거나 증거를 야당원 측에서 제기하지 못하고 단순히 의혹만 제기하고 이것을 입증해라. 이건 과거 조선시대에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니까 당신의 죄가 없음을 당신 입증해봐라. 이런 얘기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직권 상정을 통해서 13일에 표결 처리할 계획이세요? 뭐 아직까지 뭐 그 관련돼서 그 당내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네. 저희들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고 청문회 과정에서 정세균 후보자께서 충분히 그동안 여러 차례 청문회 그 이미 산업부 장관 그 당시에도 청문회를 거쳤었고 네. 오랫동안 정치를 하시면서 매년 재산 신고를 해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재산이라든지 또는 개인 도덕성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좀 확인할게요, 의원님. 그러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낙연 총리가 네. 정세균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 처리까지가 16일 시한에 만약에 못 맞추면 이낙연 총리는 그 사전에 사퇴를 하는 게 맞습니까? 뭐 다 가능성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능성은? 예, 뭐 그거는 저 이낙연 총리나 또는 그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네. 판단하셔야 될 문제니까 제가 왈가불가할 수는 없는데요. 예. 그
어떤 지역구 출마라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는 차원에서는 15일 전에 그만두실 수도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께서 좀 더 그 숙고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네. 그 가능성은 인사권자에 의해서 모두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런 어떤 시나리오가 보도가 됐기 때문에 좀 확인차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